구축 아파트의 거래가 증가될 거고 수요가 집중할 거다. 지금은 반등 이후의 관망세이다. 수요의 심리에 따라 시장은 계속 바뀌어질 수 있다. 한두 건의 거래로도 어떻게 됩니까? 상승으로 재차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2023년 하반기, 상반기 대비해서 10년 미만 된 신축 아파트의 거래량은 급감해졌고, 반대로 10년 이상의 준신축, 구축 아파트의 거래량은 증가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20년에서 30년 정도 되는 구축 아파트의 거래는 큰 폭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왜 구축 아파트로 수요가 집중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미 제가 예전 부동산 강의 영상을 토대로 말씀을 꾸준히 드려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구축 아파트의 거래가 증가될 거고 수요가 집중할 거다. 특히나 24년 상반기에도 구축 아파트의 거래는 더욱더 증가될 수 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 왔는지 예전 부동산 강의 전망했던 영상들을 다시 한번 시청하면서 복귀해 보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수도권에 10년 이상 된 아파트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고금리 장기화와 정책금융 축소 등으로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면서 매수자들이 새 아파트보다 집값이 저렴한 집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일 부동산 정보 공개업체 부동산알 114가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수도권 아파트 가운데 준공 10년 이하인 아파트는 거래 비중이 감소했지만 10년이 초과된 경우 그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자, 특히 준공 21년에서 30년 이하 아파트 매매 비중은 1분기 26.9%에서 4분기 33%로 약 6.1%포인트나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자, 같은 기간 11년에서 20년 이하 아파트는 25.8%에서 27.1%로 30년 초과의 경우 9.8%에서 11.4%로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준공 5년 이하 아파트의 매매 비중은 4분기 17.1%, 1분기보다 5.1%포인트나 줄어든 수치고 6년에서 10년 이하도 마찬가지 15.4%에서 11.4%로 감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2023년 수도권 아파트의 연식 구간별 매매 거래 비중을 부동산알 114에서 조사를 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알기 쉽게끔 나타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회색 그래프는 5년 이하의 아파트, 신축 아파트, 또 요 노란색 지표는 6년에서 10년 이하 된 아파트 비중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1분기보다 지금 4분기를 비교해 봤을 때 신축 아파트의 거래는 급감한 걸 보실 수가 있죠. 또 6년에서 10년 요 사이의 아파트도 마찬가지 15.4%에서 11.4%로 거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자, 그에 반면에 11년에서 20년 이하 된 요 아파트들 25.8%에서 27.1%로 소폭 증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21년에서 30년 요 구축 아파트는 26.9%에서 33%로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30년이 초과된 이런 재건축 같은 아파트들 9.8%에서 11.4%로 좀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축 아파트는 거래가 급감했고 반대로 구축 아파트 그리고 준신축 아파트의 거래는 증가되었습니다. 자, 오래된 아파트의 주거 선호도가 낮은데도 거래 비중이 커진 주 원인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회복되면서 새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자 매수자들이 지은 지 10년 이상 된 집으로 선회하거나 아니면 매수를 보류한 거라고 부동산 114는 분석했습니다. 자, 실제로 올해 거래된 준공 21에서 30년 이하 아파트의 평당 평균 매매 가격은 2,167만 원인데 반해 5년 이하는
2,989만 원으로 평당 가격의 차이가 굉장히 컸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준공 30년 초과된 아파트의 거래 가격은 평당 3,297만 원으로 가장 비쌌는데, 이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거나 또는 현재 추진 중인 아파트가 다수 포함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 정책 모기지가 축소되면서 현금 보유분이 많아야 한다라는 점도 신축 아파트의 매수 진입 장벽으로 작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거래가 급감하는 분위기이지만 인허가와 착공 등 주택 공급 지표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어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 제가 강의했던 영상들을 다시 한번 복귀해 가면서 왜 구축 아파트로 수요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구축 아파트는 누가 매수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2023년 5월 달에 제작된 영상입니다. 제목은 부동산 상승 시작되었다. 무주택자 고점 매수할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선 이 당시의 판서의 강의 내용을 짤막하게 요약을 한다면, 자, 집값이 하락하는 데 있어서 상급지의 아파트 매매 가격도 하락했고 전세 가격도 하락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상급지보다 하급지의 매매와 전세 가격의 하락폭이 훨씬 더 컸다. 그 이유는 금리 인상에 상급지는 15기 초과되는 아파트가 즐비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무관했던 아파트가 많은 반면에 이 하급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는 그렇게 또 내 집장만 하셨던 분들 고점에, 또는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돼서 역전세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와 전세 가격의 하락폭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자, 따라서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규제가 여러 가지 완화가 되면서 1주택자 갈아타기가 원활해지면서 이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이동하는 수요가 더욱더 많아지면서 하급지의 매물이 계속 적체되면서 이렇게 하락폭이 훨씬 더 커진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해드려 왔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수월하게 원활하게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면서 집값이 반등해졌죠. 그래서 상급지에서 매매 가격이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이후에 또 전세 가격도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또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 또 실행되면서 하급지의 매도 물건도 거래가 되면서 매매 가격이 상승됐고 전세 가격도 따라서 상승이 되었다. 자, 다만 반등한 이후에는 반드시 관망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강조했었습니다. 지금이 이런 시기죠. 지금은 반등 이후의 관망세이다. 자, 다만 매매 시세는 조정을 볼 텐데 앞으로 매매 시세는 조정을 보고, 다만 전세 가격은 지속적 상승이 이어지면서 전세 가율이 높아질 거다 하반기에,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고, 또 그 이후에 전세가율이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 투자 자금은 예전보다는 낮아진 상태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수요 유입이 될 거다. 그리고 추후에는 집값이 다시 상승되면 무주택 수요가 다시 또 매매로 이어지면서 이 관망세에서 다시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 이 얘기를 해드려 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6월 달에 제작됐던 강의 영상입니다. 자, 그 당시의 판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에 없어도 집값은 상승한다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시장에서는 수요입니다. 수요. 공급보다 수요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요의 심리에 따라 시장은 계속 바뀌어질 수 있다. 그리고 여러 모멘텀이 만들어지면서 추세적 방향성을 전환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 왔거든요. 자, 우선 수요의 심리가 저하될 수 있는 가장 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금리가 인상이 된다든지, 또 대출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또 대출 이자가 늘어난다든지,
또는 고점에 대한 인식이 팽배해졌을 경우 심리는 저하될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거래량으로 집계되어 거래가 급감해지면서 집값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죠. 반대로 수요의 심리가 개선되고 회복된다면 자연스럽게 거래량은 증가될 수밖에 없고 집값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금리가 동결된다든지 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든지 또는 대출에 대한 이자 또는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든지 규제가 전부 다 완화되거나 또는 가격에 대한 저점 매수의 인식이 커졌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수요의 심리가 개선될 수밖에 없죠. 자, 다만 이런 것들이 무조건적인 건 아니다. 예외 조건이 있다. 거래는 급감하더라도 집값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의 심리적 영향도 분명히 작용된다. 자, 예컨대 지금 집값이 큰 폭으로 22년도에 하락했습니다. 집값이 하락하면 거래가 급감해진다라고 제가 말씀해드렸죠. 자, 그래서 거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 거래가 자체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2022년 7월, 8월, 10월 달 거의 500여 건 정도의 최저 거래량이 기록되었죠. 서울 아파트. 자, 그런 상태에서 한두 건의 거래로도 추세적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거래가 하나도 되지 않았던 그런 지역 일대에 거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닥을 다지기 시작하죠. 따라서 여기 이제 지지선 역할로 바뀌게 되면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3천여 건대까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거래량이 최소 거래량에서 최대 거래량까지 지금 현재 600% 정도 이상 증가폭이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거래가 급증한 겁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활용한 거죠. 지금 평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000건 이상 나와줘야 되는데 그럼 무조건적으로 6,000건 이상 나와야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냐라고 본다면 아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집값이 하락했던 2008년 또는 2013년 이런 하락기 때에서 다시 이런 여러 가지의 수요가 심리가 개선이 돼서 거래가 하나 둘씩 증가되는 시점에 집값이 상승했던 시점에 거래량을 보게 되면 약 600%에서 700% 정도 증가폭이 있었습니다. 최소 거래량에서 최대 거래량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거래량이 550건 정도였고 그리고 지금 현재 3,000건대 이상, 3,000건대 후반 정도 거래량이 증가되었죠. 약 600% 이상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된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엄청나게 똑같이 방출한 거다. 자, 따라서 우리 2,000건 정도에서 600% 정도 상승하면 약 12,000건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 정도까지 증가가 돼서 집값이 상승한 계기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추세적 방향이 전환이 돼버린 거다. 그래서 이러면서 그 하락된 매물들이 소화가 되면서 집값이 바닥에 결정이 되고 집값 바닥에 결정이 되니까 심리가 어떻게 돼요? 아, 이제는 여기가 끝이구나. 이젠 올라갈 일만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상승 반등한 이후에 관망세가 나올 수밖에 없죠. 고점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커지면서 저항 구간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매수자와 매도인의 가격 간극이 커질 수밖에 없게끔 나오는 겁니다. 무주택 수요층들은 반드시 저점 매수해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가면 매수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된다.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투자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자, 이런 상태에서 결국엔 무주택 수요층들은 추후에 또 다시 추격 매수에 임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를 뒤에 다시 한번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8월 달에 제작됐던 영상입니다. 조심하세요. 인생 최악의 시련이 올 겁니다. 라는 영상인데, 자, 무주택 수요층들이 왜 고점을 매수할 수밖에 없고 추격 매수할 수밖에 없을까요? 앞에 우리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무주택자의 특징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무조건 바닥 저점에 매수하기 위해서 현금을 보유한 채 임대차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자, 임대차 시장으로 들어가는데 집값이 쭉 떨어집니다. 매수할까요? 절대 매수가 불가능하죠.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기간이라는 게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2년 계약을 했는데 한 6개월 살고 1년 살다가 갑자기 저점 가격이 조성이 된 겁니다. 나올 수 있나요? 절대 나오기가 불가능하죠. 그렇게 한두 달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집값이 다시 반등에 이어지면서 1억, 2억, 3억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무주택 수요층들은 그렇게 저점 매수 기회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뭐예요? 완벽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동안 이분들이 저점 매수를 하고자 했던 이유는 뭡니까? 가장 저렴한 금액에 신축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금까지 무주택 수요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한 저점 매수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는 모든 통계 지표가 다 상승으로 이어졌을 때, 안전해졌을 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이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통계 지표들, 또 그걸 기반해서 한 기사화한 뉴스 기사들, 이런 기사만 보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동산 뉴스 기사나 통계 지표를 보게 되면 언제부터 집값이 반등, 상승으로 이어졌냐? 5월 달부터입니다. 5월 달. 그럼 2023년 5월이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기사나 통계 지표를 보고 나오는 무주택 수요층들 입장에서는 절대 집을 살 수가 없었겠죠. 그 당시에 이미 2022년 12월 달에 바닥을 다지고 23년 1월부터 상승하면서 수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절대 이분들은 그 시기에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심리적 변화들이 이어집니다. 집값이 다시 하락할 거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집값이 상승되면 무조건 집값이 하락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지배적으로 발생이 될 수밖에 없고, 임대차 시장으로 유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이 하락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갑자기 집값이 반대로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 무조건 다시 또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동해야 되지 않아야 할 때 이분들이 이동을 하죠. 또 매수에 임할 수밖에 없다. 왜냐? 흐름 파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따라서 이분들은 우선적으로 청약 또는 기축 아파트를 고려한 상황에서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다가 집값이 반등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분들은 청약 또는 기축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서 임대차 시장에서 일단 대기하죠. 그래서 이런 대기 수요층들이 있는데 집값이 반등합니다. 반등하면 어떻게 돼요? 기축 아파트 매수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청약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청약 경쟁률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가죠.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계속 높아지고, 특히나 서울 같은 지역일 때는 가점이 아직도 70점 이상 돼야지 서울 아파트 청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분양가가 워낙 고분양가로 이제 책정이 되다 보니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매매 가격이 상승으로 가고, 또 매매 가격이 상승되면 자연스럽게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동안 집값이 하락할 때는 분양가를 크게 올리지 못했죠. 미분양이 발생될까봐. 근데 집값이 상승된다는 얘기는 심리적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조금씩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상승되고, 또 PF 대출에 대한 부분, 그런 이자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분양가에 다 산정을 하죠. 반영을 하고. 그리고 결국엔 전세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무주택 수요는 청약도 안 되고 기축 아파트도 안 되고 결국엔 임대차 시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전세 가격이 반등하죠. 전세 가격이 반등하면서 또 상승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은 뭡니까? 삼중고라고. 기축 아파트의 매매 가격도 상승되고, 또 청약에 대한 분양 가격은 계속 고분양가고, 전세 가격은 또 상승되고, 결국엔
구축 아파트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추후에 들어올 수 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 그나마 저렴한 구축 아파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자료입니다. 이건 9월달 영상인데 무주택자 지금 빨리 집 사라는 제가 이 직원직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이 현재 무주택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파트 사려면 집값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를 매수해야 되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저의 답변은 서울 핵심 지역 일대로 매수를 할 거면 구축 아파트로 가고 또는 서울 외곽 준신축으로 가라. 그리고 소형 평형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고 경기 인천 외곽 또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신축 아파트 가운데서도 집값이 소형 평형 가운데 집값이 아직도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아파트를 빨리 봐야 된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아파트의 가격도 상승돼서 매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앞으로 구축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그나마 구축보다는 조금 더 좋은 준신축 이런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빨리 선점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상승을 했고 1주택자는 특례 보금자리 대출 이걸 받아서 하급지 매도가 되고 상급지 매수가 가능해졌고 또 무주택자는 전세 수요가 더욱더 급증할 수밖에 없다. 전세 대출 금리가 낮아졌고 청약 경쟁이 높다 보니까 임대차 시장으로 들어가되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거다. 그래서 반등해서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기축 아파트로 다시 선회해서 매수할 거다. 이런 비중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 자, 그러면 기축 아파트 가운데서도 어떤 아파트냐? 9억 이하 소형 평형대 아파트 위주로 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 왔습니다. 자, 이제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 6억에서 9억 구간 대출은 이제 중지되었습니다. 자, 다만 2023년 1월이 되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실행이 되죠. 9억 이하에 있는 아파트의 대출을 받아서 1.6에서 3.3% 5년 고정 그리고 최대 15년까지 고정될 수 있는 이 금리로 수요가 집중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다면 또다시 9억 이하. 자, 내년으로 넘어가면 앞에 제가 언급했던 이런 아파트들은 점진적으로 가격이 상승이 되어서 9억 이하 아파트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질 거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죠. 한두 건의 이 급매물들이 소화가 되면서 하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도인들은 매도 호가를 계속 높은 수준으로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또 다시 매도 호가가 높은 아파트를 누군가 한두 건의 거래로 취득하게 된다면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심리적 영향으로 인해서 또다시 상승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지금은 가격 간극이 커서 매도인들은 매도 호가를 계속적으로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고 매수인들은 가격을 내리길 원하는 이런 관망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망세는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관망세이기 때문에 한두 건의 거래로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상승으로 재차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심리가 작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또 9억 이하 아파트 위주로 봐야 되는데 분양가는 전부 다 9억이 넘어가니까 이제 결국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려면 결국 9억 이하에 있는 아파트를 볼 수밖에 없죠. 이런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입니까? 결국 구축 아파트밖에 보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축 아파트로 볼 거고 이제 만약에 신축을 선호하는 입장에서는 신축이 아닌 준신축 그것도 경기 인천 외곽 신도시 지역 일대의 준신축 쪽으로 또 수요가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가서 그런 아파트를 보는 게 아니라 미리 빨리 지금이라도 선점해서 그나마 구축보다 조금 더 좋은 준신축 그리고 준신축보다 조금 더 좋은 신축 이쪽으로 우리는 빨리 선점해서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제 구축 아파트의 거래는 조금씩 증가되면서 점진적으로 하나 둘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